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인의 의례와 신앙 강좌를 맡은 오창현입니다. 이번 강의는 마지막 12번째 강의로 세시의례 3이라는 주제로 그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1월부터 6월까지 계절적으로는 겨울과 봄, 초여름까지 수행되어 온 세시 풍속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7월부터 12월까지 곧 여름과 가을 그리고 겨울까지 어떠한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기에 앞서 한국의 세시의례에 나타나는 시간과 계절에 대한 관념, 나아가 세계관의 문제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까지 3주차에 걸쳐 한국 전통사회의 세시의례를 주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떠올리면 한국 전통사회에서 사람들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 일정한 의례를 수행하고 생업에 필요한 일들을 실천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시의례는 과거 한국인이 1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냈는지를 알려줍니다. 한국 전통사회에서 시간에 대한 관념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계절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세시의례에서 1년을 주기로 변화하는 계절의 변화 외에도 보름을 주기로 차고 기우는 달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매달 15일, 곧 보름달이 뜨는 날을 큰 명절로 삼아 다양한 행사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듯 한국의 세시의례는 생업과 관련한 행사들, 종교적 성격을 띠는 제사, 고사와 같은 의례들, 계절에 따른 놀이와 같이 상이한 성격과 기능을 가진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다양한 행사, 의례, 놀이는 성격과 기능뿐 아니라 각기 다른 시간 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각기 다른 시간 주기를 갖는 다양한 행사들을 매년 같은 시간에 잊지 않고 수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태음태양력이라는 달과 태양의 움직임을 모두 고려하여 만든 역법을 통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태음력의 12달이나 태양력의 24절기, 어느 하나만을 사용하지 않고 두 가지를 결합한 달력을 사용해야 했을까요? 한국의 명절 의례들은 기본적으로 음력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지켜지는 소위 2대 명절이라고 불리는 설과 추석도 모두 태음력을 기준으로 날짜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세시의례를 다른 말로 농경세시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점 기억나십니까? 농경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순수한 태음력만 사용하면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태음력은 태양력과 매년 11일 정도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4월이 겨울이 되고 12월이 여름이 되어서 달의 이름과 계절이 뒤죽박죽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달의 움직임에 따라 신에 대한 감사를 올리는 등 특별한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농업, 어업 등과 같은 생활에 필요한 계절, 기온, 바람, 비 등의 변화를 알 수 있는 태양의 일주 운동을 달력에 반영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태음력과 태양력을 결합하면서 음력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세시의례의 계절감을 보장해 줄 수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생업에서의 중요한 날들이 음력, 명절 사이에 자리 잡거나 겹쳐지면서 1년이라는 시간에 노동과 휴식이 교차하면서 리듬감과 질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통사회의 세시는 단지 시간에 질서를 부여하고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기능이나 목적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전통사회에서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시계를 갖고 있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9시에 출근하고 12시에 점심을 먹고 6시가 되면 퇴근하는 시간표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사람들의 삶을 구속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왜 왕은 달과 태양의 이동 주기를 관찰하고 계산하여 달력을 만들고 또 시간을 몰라도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행위를 하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왕의 절대적인 권력이 하늘에서 나온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사회에서 왕은 하늘을 대리해서 지상세계를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하늘로부터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만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줘야 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다양한 증명의 방법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시간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늘에 있는 해와 달, 별의 등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로부터 규칙성을 발견하여 계산합니다. 시간이란 하늘이 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왕이 시간을 계산하고 파악한다는 것은 하늘과 왕의 연결성을 보여준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은 굳이 정확한 시간을 알 필요가 없었지만 그들을 지배하는 왕은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고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한국 전통사회의 세시는 생산, 신앙, 오락 등 다양한 유래를 갖는 여러 의례와 행사들이 당시 사람들에게 향유되던 일상생활들을 보여줄 뿐 아니라 일상의 시간이 하늘에서 내려준 것이고 그 시간을 왕이 장악하고 있다는 전근대의 시간관과 세계관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세시의 시간은 천문학을 기반으로 시간을 나누는 기술과 점성술을 기반으로 나누어진 시간과 날짜의 특정한 주술적 행위나 생업활동을 배치하는 기술이 결합된 결과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시의례의 중요한 특질은 시간과 행위를 결합시키고 이러한 결합을 규칙적인 것으로 만들며 나아가 둘의 일치를 길한 것, 불일치를 흉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특정한 시간 혹은 날짜에 중요성을 부여함으로써 본래 일상적인 행위들의 종교적, 상징적 의미를 덧입히는 것입니다. 한국 전통사회의 세시의례는 태양과 달 등 음양오행에 따른 천문의 시간, 12지와 관련된 동물들과 관련된 시간, 생산력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업과 관련된 시간과 같은 다층적 시간 구조가 개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세시가 하나의 단일한 시간 형태에 의해 설명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세시에 대한 이해는 생업활동과 더불어 종교적 이념, 세계관 사이의 복잡한 상호결정 과정 및 한국인이 시간을 사유해온 방식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